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애완동물을 멀리 떠나보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날 후회 없이 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봄이 친구의 이야기예요. 지구별 소풍. 글 유일윤, 그림 김나연, 출판사 글뿌리. 7살 봄이는 천사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아빠랑 병원에 가지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도 엄마를 만나러 가는 토요일에는 룰루랄라 신이 나요. 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쁜 봄이 왔구나. 엄마와 한 병실에 계시는 할머니가 먼저 반겨주셨어요. 우리 예쁜 공주. 할머니는 봄이에게 주스랑 사탕도 주시고 황도 복숭아도 먹여주셨지요. 봄이는 엄마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자는 토요일 밤이 가장 행복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아쉽지만 엄마와 헤어져야 해요. 할머니는 용돈도 주시면서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봄이를 달래주셨어요. 우리 착한 봄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엄마 보고 싶어도 울지 마.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일주일 동안 봄이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봄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언제나 엄마보다 먼저 반겨주시던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침대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자리가 왜 비어 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단다. 우리 봄이를 무척 사랑해 주셨는데. 으앙, 으앙. 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할머니 되지 마. 언제나 우리 엄마 해. 엄마는 할머니처럼 죽지 마. 으앙, 으앙. 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봄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란다. 안 돼, 엄마는 죽지 마. 내가 지켜줄게. 봄이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봄이야, 얼마 전에 놀이공원으로 소풍 다녀왔지? 어땠어? 응, 무지무지 재미있었어. 회전목마랑 하늘을 나는 풍선도 탔어.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내가 춤추기 대회에서 1등 했잖아. 그랬구나. 하지만 소풍 간 데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거기서 살 수 있니? 아니요. 그래,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지. 네. 네가 소풍을 다녀온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지구별에 소풍을 온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도 지구별 소풍이 끝나는 날 집으로 돌아가야 해. 엄마,
우리가 돌아갈 집은 어디에 있는데요?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요? 네가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든 적이 있었지?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면 어디에 있었어? 내 침대요. 왜 네 침대에 있었을까? 엄마나 아빠가 옮겨주셨지요. 그래, 네가 잠들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너를 꼭 안아다 네 방 침대에 옮겨놓는 것과 같단다. 엄마가 잠들면 천사가 와서 엄마의 영혼을 하늘나라 엄마 방 침대로 옮겨놓는단다. 사랑하는 우리 딸, 혹시 엄마가 없더라도 지구별 소풍 즐겁게 보내렴? 즐겁게 지구별 소풍을 마치고 하늘나라 우리 집으로 돌아오너라. 엄마가 먼저 가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엄마는 편안히 잠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내려와 엄마의 영혼을 하늘나라 침대로 옮겼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구별 소풍이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로 해요. 지구별 소풍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들은 남들이 다 믿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있나요? 어쩌면 남들이 다 믿고 있는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동굴의 비유. 글 유일윤. 그림 신지수. 출판사 글뿌리. 옛날 어느 곳에 깊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굴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목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오로지 눈앞의 동굴 벽만 보고 살았지요. 동굴 안에는 여기저기 이상하게 생긴 돌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어요. 멀리 동굴 밖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면 이 돌들은 동굴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어떤 것은 귀가 길쭉한 토끼 같았고 어떤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같았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그림자들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림자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림자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뽐냈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저 그림자가 진짜일까? 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목과 다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희미한 빛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밖으로 나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했어요. 군데군데 튀어나온 날카로운 돌뿌리에 긁혀 피가 나고 멍이 들었지요. 바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빛에 눈이 부시고 아팠어요. 이제 그는 가까이에 있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어요. 이러다 장님이 되는 게 아닐까? 무섭고 걱정이 되었지요. 지금이라도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니야,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야 해. 그는 계속 동굴 밖을 향해 기어 올라갔어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온 순간 눈앞에 강한 빛이 쏟아졌어요. 눈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동굴 안에서만 살던 그에게 동굴 밖의 빛은 너무 밝고 강했거든요. 한참 후에야 겨우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난생 처음 보는 세상에는 호수가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동물이 뛰놀고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태양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보았어요. 이제야 모든 그림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이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평생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겠어. 동굴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밖으로 나올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의 눈은 이미 밝은 빛에 익숙해져 어둠 속에서 잘 볼 수 없었거든요. 그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엉금엉금 기어 내려갔지요. 얼굴과 온몸에 상처가 생겼고 피가 났어요. 마침내 그는 사람들이 있는 동굴 안쪽에 도착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동굴 밖에는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밝은 빛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모두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요. 나와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해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보긴 뭘 봐. 이대로 사는 게 편한데 왜 동굴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렇게 다치면서까지 돌아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 뭔가가 있겠지.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를 따라 동굴 밖 눈부신 빛의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지요. 동굴의 비유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 한 사람이 동굴 벽에 생긴 여러 그림자를 보다가 저 그림자는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는 결국 동굴 밖의 세상, 즉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줄곧 진짜라고 믿어왔던 동굴 안의 그림들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동굴 안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고 그림자들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만약 친구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림자를 의심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들, 남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지도자, 리더, 추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요? 용감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튼튼하고 힘이 아주 센 사람? 또는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 오늘은 한 부족의 추장을 뽑는 이야기랍니다. 누가 추장이 되어야 할까? 글 유일윤, 그림 손영욱, 출판사 글뿌리. 먼 옛날 인디언 마을에 하늘이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그는 마을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어요. 덕분에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로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추장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도 이제 늙었으니 새 추장을 뽑아야겠다. 추장은 3명의 젊은이를 불렀어요. 그들의 이름은 검은 곰, 회색 늑대, 붉은 독수리였어요. 추장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산에서 귀한 것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오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새로운 추장이 될 것이다. 검은 곰은 산 중턱에 닿기도 전에 지쳤어요. 아유, 힘들어.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그때 무언가가 반짝 빛났어요. 어라? 빛나는 돌이네? 검은 곰은 빛나는 돌을 들고 요리조리 돌려보았어요. 요리 보면 빨간빛, 조리 보면 노란빛, 또 다시 보면 초록빛. 이건 아주 귀한 보석이 틀림없어. 검은 곰은 보석을 가지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지요. 주장님, 값비싼 보석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내다 팔면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어요. 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다른 2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려보자. 한편 회색 늑대는 땅 위에 이상한 풀들이 마구 엉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회색 늑대는 풀을 뽑아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향긋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쾌쾌한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회색 늑대는 문득 누군가 아팠을 때 추장이 구해왔던 약초가 생각났어요. 맞아, 이 풀은 그때 그 약초가 틀림없어. 회색 늑대는 약초를 한아름 안고 마을로 돌아왔지요. 추장님,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약초예요. 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럼 이제 붉은 독수리를 기다려보자. 붉은 독수리는 귀한 것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붉은 독수리도 보석과 약초를 보았지만 지나쳤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붉은 독수리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보석이나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걸까? 그때였어요. 낭떠러지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뭐예요. 붉은 독수리는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오,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 낭떠러지 밑에는 한 사람이 손을 크게 휘저으며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어요. 구해달라고 손을 흔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추장님의 시험에 늦을 텐데. 그래, 추장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돼.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붉은 독수리는 나무 줄기를 엮어 밧줄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튼튼한 나무 둥치에 묶고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뜨렸지요. 그런 다음 밧줄을 잡고 씩씩하게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서 그가 사는 마을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냥 두 젊은이 중 한 사람을 추장으로 뽑읍시다. 붉은 독수리를 기다리다 지친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추장은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붉은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너덜너덜했지요. 주장님,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붉은 독수리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추장은 붉은 독수리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마을의 새 추장은 바로 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붉은 독수리는 추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추장은 붉은 독수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붉은 독수리가 추장이 된다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어요. 새 추장 만세! 붉은 독수리 만세! 친구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새 젊은이 중
누가 추장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값비싼 보석을 가져온 검은곰,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약초를 가져온 회색 늑대. 하지만 추장은 빈손으로 돌아온 붉은 독수리를 선택했지요. 붉은 독수리가 추장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붉은 독수리에게는 자신이 추장이 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토끼와 고슴도치의 달리기 시합 이야기예요. 그런데 토끼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고 잘 발달해 있어서 빨리 뛸 수 있는 반면 고슴도치는 네 다리 모두 짧아 느릿느릿 걷지요. 그렇다면 토끼가 이길 게 뻔한 시합을 정정당당한 시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시합에서 정말 토끼가 이겼을까요? 고슴도치와 토끼. 글 유일윤, 그림 임정호, 출판사 글뿌리. 길을 가던 토끼가 고슴도치를 만났어요. 도치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나요? 걸음이 뒤뚱뒤뚱, 왜 그런 건가요? 아하,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군요. 너무 느려 오늘 안에 도착이나 하겠어요? 토끼의 말에 고슴도치는 화가 나서 털이 쭈뼛 섰어요. 비웃지 말아요, 토끼씨. 이래봬도 당신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도치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짧은 다리로 나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그럼 집에 다녀와서 우리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 봅시다. 집으로 돌아온 고슴도치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다오. 그 말에 고슴도치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빨리 뛸 수 있지만 당신은 뒤뚱뒤뚱 느릿느릿 걷는걸요? 보나마나 당신이 질 게 뻔해요.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고슴도치는 아내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나는 반대편에서 토끼와 함께 출발하겠소. 당신은 여기 결승점 끝에 숨어 있다가 토끼가 오면 나와서 난 벌써 와 있었지 라고 말해요. 고슴도치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토끼가 모를까요? 여보, 토끼는 우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분명히 속아 넘어갈 것이오. 고슴도치는 토끼와 약속한 장소로 갔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토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런, 내가 이길 것이 뻔한데도 용케 여기에 나왔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죠. 고슴도치가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하며 말했어요.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해 볼까요?
고슴도치와 토끼가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땅!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렸어요.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자만하다가 졌던 기억이 번뜩 떠올랐거든요. 토끼가 저만치 멀어지자 고슴도치는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 숨었어요. 토끼는 고슴도치가 숨은 것도 모르고 깡충깡충 열심히 달렸지요.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토끼는 뒤를 살짝 돌아보았어요. 물론 고슴도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렇지. 우쭐해진 토끼는 의기양양하게 달렸어요. 마침내 결승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승점에 고슴도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런 토끼씨, 이제 오세요? 저는 벌써 도착해서 토끼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달려봐요. 토끼는 마구 떼를 썼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출발하도록 해요. 토끼와 고슴도치는 다시 경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고슴도치가 먼저 도착해 있었지요. 물론 남편 고슴도치였답니다. 어이 토끼씨, 왜 이렇게 늦어요? 당신을 기다리느라 지루해서 혼났지 뭐요. 토끼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 번만 더 달려봐요. 이번에는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예요. 다시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고슴도치가 먼저 도착해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토끼는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어찌나 억울한지 눈물이 핑 돌았지요. 다시 한 번만 더. 토끼는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러 번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물론 한 번도 고슴도치를 이길 수 없었지요. 창피해진 토끼는 냅다 도망치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친구들, 토끼가 고슴도치를 놀린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화가 나서 공평하지 못한 시합을 하자고 한 고슴도치의 행동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혜란 자신의 장점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지만 고슴도치가 사용한 꾀는 거짓말이나 함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속임수지요. 따라서 고슴도치가 토끼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겼다면 그 결과는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